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모처럼 아침 먹고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제가 내려서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놨던 자료가 하나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전에 지금 부랴부랴 소개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녹음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이렇게 잊고 있던 어떤 중요한 점들을 생각하게 찾아내게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 그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굉장히 여유가 없이 계속 호가창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찾다가 좀 제 일 하랴 그런 거 준비하랴 굉장히 바쁘게 보내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조금 여유가 있는데 오늘 지금 저는 이제 케냐 니에리라고 하는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어, 커피도 좀 즐기시고 또 저녁에는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메모해 놨던 것들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여유가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거는 키움증권에서 얼마 며칠 전에 한 이틀 전,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그 펀더멘털이 견고한 저평가 종목 10선 해가지고 이제 그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신고가 종목들도 사실 차트를 놓고 보면 어우 한참 더 갈 것 같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매수 포인트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면은 저는 그 매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매수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매도 지점은 잘 몰라요. 개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매수 포인트는 잡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어떤 그 지표들이나 어떤 방법들이 그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뭐 수십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셀트리온 그룹주를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올해 저의 경우에는 세 차례인가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던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조금씩 이제 나눠서 사고 또 돈 필요하면 팔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그 크게 매수를 했던 그 지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던 지점이 3, 5, 7월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매수를 일찍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 종목이 가진 장점,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좀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렇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찍 매수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3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20 뭐 5만 원이나 뭐 20 몇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여유로운 구간인데 33만 원, 4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쫄리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1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찍 매수를 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일찍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떤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이라든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 또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종목이라든가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나의 힌트를 얻기 위한 장치로 소개해드린다면 오늘 이제 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증권사들이 뭐 투자자들 대신해서 이런 거 분석하라고 있는 게 증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좀 가끔씩 좀 어처구니 없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뒷부분에 제가 그 10종목을 전부 다 하나하나 차트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가 경신 중인 코스피,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졌다,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죠. 코스피는 11월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12월 들어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자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현재 코스피의 PER은 포워드 이제 1년 뒤 PER을 얘기하는 거죠. 12.75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평균인 10배를 크게 상회. 지금 거의 뭐 27.5%, 30% 가까이 상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전인 8월 무렵의 13.15배 수준보다는 낮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실적 개선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급등한 주가로 밸류에이션이 12배 후반에 위치한 현 상황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올해는 2차 전지와 관련한 소재 및 에너지 업종,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지금 건강관리,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높죠. 특별히 도드라지게 높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나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고, IT도 최근에 높아졌고, 산업재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래서 실적 장세 초입, 실적 성장이 흔해진 시기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시장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최근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여타 국가에 비해서 경기의 펀더멘털이 강한 국내 경제 상황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했을 때 PER이나 PBR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낮죠. 거기에다가 환율도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구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현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옥죄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현금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 65조 원 가까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현재 추정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 종목들 가운데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집계되는 종목은 126개로 전체 기업의 76%다. 더 나아가서 2021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적 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는 전년도 기저에 따른 절대적인 수치의 증가에 기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 영업이익 전망치의 변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의 수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흔해지는 구간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당연하죠. 기대감이 이렇게 나온다는 지표들이 나오면 그 전에 먼저 주가부터 튀어오르죠.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건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의 이제 PER이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종목의 수도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귀해지고 있다. 다 같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못 간 종목 찾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에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의 전망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지나고 1월이 되면 이제 보통 뭐 저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종목을 새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 지점이고,
12월 정도에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 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갖추면서 성장이 예상되지만 아직 주가가 많이 못 간 종목도 찾는 건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유한 저평가 종목 10가지를 소개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별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내년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는 종목들 가운데 지난 3개월 사이 이익 조정 비율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PEG가 낮은 종목이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PEG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 지금 코스피 평균 만약에 그 PER이 10인데 어떤 종목이 100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 평균 PER보다 높네. 그러면 이거는 비싸네. 이렇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얘가 꾸준히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두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계속 올라간다고 100%씩 올라간다고 치면 그러면 얘는 주가가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입하는 이 개념이 PEG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용어 사전에서 이제 소개하는 걸 그대로 알려드리면 PEG는 PER을 EPS 증가율에서 이제 이 퍼센트 값을 뗀 수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PER이 100배고 투자 통념상 시장 PER이 10배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10배나 비싼 주식이므로 투자를 포기한다. 하지만 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PER을 이 이익 성장률 100%로 나눈 PEG는 1배잖아요. 그냥 한 배잖아요. 그래서 현재 PER이 100배이라고 하더라도 3년 뒤에는 PER이 10배가 되므로 3년 정도 내다보는 투자자라면은 이건 굉장히 낮은 거다. 밸류에이션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개념이 PEG라는 개념이고 이렇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리고 성장성은 높은 이런 종목들을 찾을 때 간혹 나오는 이제 지표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10선을 이 키움증권에서 이제 찾았더니 이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코스피에 국한되는 겁니다. 코스닥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표에 보면은 PEG가 쭉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나와 있고 BNK 금융지주, GS건설,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LG전자, 포스코, 휠라홀딩스, 삼성증권 이렇게 10종목을 추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EPS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2020년에 EPS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흑자 전환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큰 폭으로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잖아요. 2021년도 거를 이렇게 내년 거를 보면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다 좋아지는데 그 와중에 또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또 포스코도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2020년 EPS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2021년 EPS 성장률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021년 EPS 성장률 예상치가 가장 높은 현대모비스와 포스코와 휠라홀딩스 그리고 LG이노텍 또 GS건설 요 정도를 일단 이 10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이 관심 있게 보자. 굳이 10종목을 5종목씩 나눈다면 이 2021년도의 EPS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자. 이 2020년 EPS 그 성장률이 높든 낮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2020년 말이니까요. 내년도 기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타이밍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게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또 건설, 또 자동차, IT, 뭐 유통, 또 IT 가전도 있고, 또 철강, 또 의류,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있고, 증권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만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이 종목군이 지금 굉장히 현재 주가를 이끌고 있고, 또 내년까지는 굉장히 잘 갈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이제 코스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코스피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의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1차적으로 주가가 가장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일단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처럼 이렇게 진짜 직접적인 모멘텀을 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지는 말고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종목의 이제 차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BNK 금융지주 보시면 지금 3월에 바닥, 코로나 국면에서 바닥까지 내려올 때, 지금 이게 이제 2020년도 그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12월 30일에, 지난해 12월 30일에 7,660원을 찍은 이후 반토막도 더 났잖아요. 그리고 회복하는 6월까지는 급등을 하면서 회복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6월 회복했던 구간 정도만큼 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인데, 그러면 이 다음 차기 이제 3개월에 그 기대치가 뭘 보면 될까요? 저는 60일선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60일선이 지금 상승 국면에 있죠. 10월 중순 이후부터 60일선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60일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제 지지를 받은 이후 지금 올라갈랑 말랑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 언제? 이달 중순에 그러니까 6월 초, 그다음에 11월 초에 있었던 6,000원대 초반 부분의 그 어떤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2월 초에, 그러니까 이 사태로 쏟아내리기 전 그 구간이 7,000원대 초반쯤 되는데, 그 지점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지금 지점에서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날아가죠. 지금 어제죠. 제가 뭐 크로스부터 해서 뭐 신고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 건설주가 계속 나오잖아요. 건설주는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뭐 시멘트는 지금 배당 어떤 모멘텀 가지고도 12월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내년도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어떤 그 건설주들의 좀 대표 주자들의 움직임을 좀 들여다보면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이제 쏟아져 내렸던 2019년 12월 이후 하락 시작할 때 있었던 3만 1,0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을 이미 다 돌파해 버렸는데 21선 급등하고 있잖아요. 60일선도 따라서 급등하고 있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 이렇게 급등한 구간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러면 21선에 이제 다 거의 21선에 닿을 때, 지금 12월 초에 21선에 딱 닿을 때 굉장히 지난주에 아까운 자리가 한번 있었네요. 이렇게 12월 초에 한 번씩 21선에 닿을 때 21선 지지를 받고 지금 9월 말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21선 지지만 확인하면 그냥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너무 좋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예쁘게 60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종목. 이거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제가 최근에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종목은 뭐 워낙 지금 모멘텀이 길게 수소 관련된 모멘텀까지 이어지고 전기차 또 이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그 현대차 종목들은 다 잘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현대 모비스도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61선을 보면은 8월 중순에 한번 깼고 10월 중순에 한번 깼지만 또 11월 초에도 한번 살짝 깼지만 60일선의 지지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60일선이 꺾이지만 않으면 그리고 60일선을 하향 이탈 강하게 하지만 않으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12월 지난주처럼 이렇게 60일선 가까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20일선을 깨고 60일선에 가까이 붙으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죠? 저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그 상승세가 더디게 가다가 10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1선 딱 지지받고 지금 자리 구간도 딱 지금 자리도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수요일 정도에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21선을 살짝 아래 꼬리 달고 꺾여 내려오면서 지지 확인한 날 그날 3만 한 4천 원대 후반 정도에서 매수가 좀 좋았을 텐데 매수 자리가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 3만 한 8천 원 정도 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행주들은 특히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 배당도 있잖아요. 연말 배당도 있지만 기말 배당이 있지만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6월 언저리까지 혹시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 21선 이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7월 중순까지 급등을 했죠. 75,700원 3월 달에 찍고 2배 넘게 100 몇십 퍼센트 이제 올라갔다가 18만 1,000원에서 다시 9월 초까지 14만 원대 초반까지 빠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지금 처음에는 121선을 그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61선이 꺾여 내려오는 지점에서는 밑에 하단은 올리고 이제 고점은 내리면서 수렴을 하죠. 수렴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2월 초까지 딱 수렴을 하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튀어 오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그 전고점 18만 1,000원짜리도 뭐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지금 11월 중순부터 60일선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한 이후 수렴을 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현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지금 이렇게 7월부터 12월까지 횡보하면서 계속 수렴을 해온 상태에서 60일선이 상승 반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8만 1,0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롯데하이마트인데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도 많이 쏠리고 있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11,000원까지 빠졌다가 39,800원까지 거의 3.5배가 넘나요? 아유,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한 4배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일정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좀 빠졌죠. 빠졌는데 지난번 6월 중순에 있었던 요 자리가 2만 한 7,000원 정도 자리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9월 달에, 9월 말에. 그리고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이제 9월 말부터 10월 말, 또 11월 말 하면서 계속 내려오지만 주가가 하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월부터 보시면 상단을 내려가면서 낮춰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리고 60일선은 꺾여 올라가고 있죠. 10월부터. 그러면 아까 이노텍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급등이 지금 그리고 또 60일선 하단에 60일선에 딱 붙었잖아요. 60일선 지금 9월, 10월부터는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매수 자리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롯데하이마트도 단기적으로는 39,800원 전고점을 노려보는 그러면 지금 31,000원이니까 한
거의 한 30% 가까이 그 여력이 있는데 한 5개월 가까이를 횡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60일선이 상향 반전하고 저점 높이고 고점 낮추면서 수렴하고 있다. 한번 딱 튀어 올라갈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굉장히 좋네요.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예전에 저도 포스코 가지고 또 굉장히 고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찍고 포스코를 가지고 이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거의 두 배 넘죠? 세 배 가까이 수익이 난 적이 있는데, 지금 13만 3천 원 저점에서 지금 26만 8천 원, 딱 두 배 올랐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좀 더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처럼 차트 모양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1년치만 봐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60일선도 올라가고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선이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섰잖아요. 이럴 때 강하게 나오는데, 그 정배열로 돌아선 지점이 언제였냐 하면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한 24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만약에 그랬다면 이 급등을 탁 누릴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약간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쉬어가더라도 이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9월 말부터는 21선 지지를 확실히 받으면서 9월 말, 또 10월 말, 11월 초, 그 다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한번 거의 한 달 텀으로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12월 말 정도에는 21선 지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그 21선 지지를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25,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 횡보하거나 그런 눌리는 현상이 나온다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싶고, 철강은 뭐 지금 내년에 너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 없이 사도 될 것 같고, 또 포스코는 매력이 그 분기 배당이잖아요. 분기마다 이제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뭐 심심할 새가 없이 3개월마다 꼬박꼬박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어,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사셔도 되지 않나, 포스코는. 글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LG전자 3월부터 10월까지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두 배 넘게, 두 배 반 정도를 올려놓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10월 한 달간 조정이 쫙 내려왔는데, 60일선 다 뚫고 내려와서 8만 한 4천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11월에 급등,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그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높이고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60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 지금, 그리고 금요일 날 밑꼬리가 60일선의 지지를 딱 확인했다. 그러면 지금 60일선 이후에 상승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60일선 위쪽으로 이 5일선, 11일선, 21일선이 올라가는 타이밍까지는 다시 한번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정배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이제 내년도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만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주가를 막 흘러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돌리려고, 이렇게 다시 부드럽게 U자형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61선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8만원대 후반이나 9만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하면 9만원 후반, 9만 8,900원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필라홀딩스는 그러니까 저점 18,850원 찍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저기 차트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필라홀딩스 보면 저희 아이들도 필라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필라가 가진 그 강점이 뭐냐면, 저 어릴 때 필라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리복이나 하는 이런 그 브랜드들한테 좀 밀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필라 하면은 그때 내가 어릴 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뭐 리복이나 이런 브랜드들한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느낌의, 좀 상대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의 브랜드로 딱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필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뭐가 중요하냐면, 그 브랜드는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떤 운동화나 아니면 운동복을 살 때 필라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 썩 내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필라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필라에서 그 아이 거를 어떤 운동복이나 이런 걸 골라주면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괜찮네, 좋네, 이쁘네, 이걸 새삼 느끼게 되는 그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필라는 앞으로 이제 지금 한 10대 아이들, 10대, 20대들도 필라 운동화도 많이 신고 다니고 하던데, 그 10대, 20대들이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고 뭐 어떤 소비 계층이 됐을 때, 이제 어떤 3, 40대가 됐을 때까지도 이런 패턴,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그 브랜드의 패턴이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필라 홀딩스, 뭐 필라 코리아, 이런 필라의 이 그룹이 이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면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차트상 5만 원대 중반까지 갔던 게 4만 원 초반까지 회복은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회복세가 보이지는 않고, 저점에서 8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저점이 나왔고, 지금의 저점 구간을 선으로 한번 쭉 이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60일선이 10월 초쯤에 상승 반전을 딱 하면서, 지금 11월 말부터는 약간 완만해졌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요, 8월 말부터 패턴을 보면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가 두 번, 세 번 정도가 이어지고 지금 밑에 하락해 있는 상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어디까지? 한 5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4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저는 뭐 60일선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차트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 원인가, 좀 아직도 그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15만 원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유독 야박한 그 리포트를 내고, 야박하다기보다 좀 멍청해 보이는 그 리포트를 내는 그런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증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잘 가잖아요. 주가 지금 벌써 전고점, 12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 3만 8천 원 정도 구간을 그냥 강하게 뚫어버렸잖아요. 얘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요, 21선까지 오지도 않아요. 11선 따라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또 5일선 따라 올라가죠. 지금 여기 얘는 11선 지지 확인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증권주 전반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해 그 아까 예탁금 말씀드렸는데, 증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제가 뭐 지난번에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이 증권주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삼성증권을 소개했지만 삼성증권 말고도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증권주가 좋은 거, 무서운 거, 지금의 이 증시 인기 구간이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매출보다 더 늘 거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매출보다 늘면서 배당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성장성 확인 뭐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주가 구간이 싸냐 비싸냐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그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이 분석한 것처럼 PEG 이런 그 잣대를 딱 들이대면요 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이럴 때, 지금 같은 기회에 살뜰히 배당도 챙기고 주가 수익도 수익을 뭐 100%씩 50%씩 잡지 말고
한 10에서 20%, 한 5에서 10%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끊어가면요. 그 기대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배당 수익까지 더 얹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삼성증권 자체보다는 그 증권주 전반으로 눈을 돌려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차트까지 설명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12월 구간이 그 새로운 종목을 좀 찾고 또 포트를 조정하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방식, 또 오늘 이렇게 그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 또 어떤 다른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앞으로 잘 가겠지만, 좀 더 가겠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이 출발선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뭐 몇십 퍼센트씩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언젠가 가겠죠.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급등을 한번 누르고 갈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갖고 간다면, 그렇다면 일부 좀 덜어서 다른 종목들의 포트를 좀 넓혀보자, 좀 분산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저는 뭐 저도 그런 타이밍이 오면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 목표가에 아직 오지 못해서 조금은 더 들고 가겠지만, 그래도 이달 안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새로운 종목에 좀 편입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올렸던 그 방식들도 보시면 힌트를 얻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서. 자, 오늘 이 소개해드린 영상도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내는 이런 리포트들을 다각도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일요일인데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장이 열리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주주분들은 기대 굉장히 많이 되죠. 내일 또 어떻게 될까? 다음 주도 굉장히 잘 가겠죠. 여러분들 뭐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쉬시고 또 내일 열리는 장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